기무사 역할이나 그동 활동상을 좀 말씀해 예, 주시고 국민들께 기무사 어떤 것인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 그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국군 기무사령관 했다니까 아이고 무슨 도깨비같이 생긴 줄 알았더니 안 그러네요 하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 제가 그 기무사에서 누차 얘기합니다. 사령관만 한 게 아닙니다. 중대전 끝나고 이관 장교 시절에 가서 제 말단 수집 장교부터 해서 사령부 비서실장도 하고 핵심 보직도 하고 마지막 또 사령관을 한 사람입니다. 장장 10년을 제가 근무를 했는데 기무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남북이 대치된 가운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핵심 기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역할의 첫째는 북한 간첩을 잡아내는 역할을 했죠. 우리 기무사 요원들, 대공 요원들은 자부심은 적어도 그동안에 북한 간첩을 가장 많이 잡아낸 기관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룡 장군의 자유당 시대 특무부대부터 그 김창룡 사령관 때 6.25 전에 숙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은 군내에 들어와 있던 북한 간첩을 잡아내지 않았더라면 6.25 전장에서 결코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6.25 때 미군이 와서 우리를 지켰고 우리 국군은 그냥 일방적으로 패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군은 그 당시에 초전에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북한보다 10배 이하로 열세한 그런 상황 하에서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갈 때 미군이 본격적으로 개입해서 낙동강 전선에 투입해서 같이 방어 작전을 하기 전까지 단계별로 지연전을 하면서 내려갔습니다. 한 번도 국군의 대우가 흐트러지질 않았습니다. 초전에 6월 24일 날 외출 내박을 다 가버리고 많이 가버리고 전방이 정말 비형 가운데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마는 한강 방어선, 건강 방어선 그리고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면서 싸워 나갔습니다. 그 중에 특히 국군 6사단은 춘천에서 일주일간을 북계군 미군단을 맞아서 지켜냈습니다. 그 덕분에 미군이 올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습니다마는 우리 국군이 와해되지 않고 재정비례해서 단계적으로 지원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엔이 소집되고 미군이 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던 겁니다. 유엔군이 올 수 있는 시간. 이것은 바로 김창룡 특무부대장, 국군 기무사의 초대 전신인 특무부대에서 군내 간첩을 숙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19 나고는 방첩대가 되죠. 방첩대. 이 방첩대에서 박정희 대통령 쿠데타 모의하는 거 알았어요.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집권자들이 무시했죠. 그 결과 나중에 제가 들으니까 보고해도 무시하고 말 안 들으니까 내버려 뒀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군사혁명이 성공한 것도 어떤 면에서 방첩대인지도 모릅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래서 정말 뭐 5.16 군사혁명에 대해서 구태타다 뭐다 말이 많습니다만 그건 혁명입니다. 분명히 혁명입니다. 5.16 군사혁명이 없었더라면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방공 국가로서 자리매김하면서 이 경제건설 근대국가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나오시기 전에요. 우리나라가 어떤 실정이었습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 나오시기 전에 우리 군요. 6.25 끝나면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강력히 요구해서 한미 방위조약에 되고 백선열 장군하고 이런 분들이 미국의 20개 사단을 우리가 만들어 달래 해서 20개 사단 만들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나오시기 전까지 말이죠. 우리는 소총도 권총도 한자로 만들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를 박정희 대통령께서 싸우면서 건설하자 자주국방 기치를 내걸고 말이죠. 그분이 탱크, 포, 소총은 물론이고 미사일까지 개발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신 거죠.
이것도 사실은 군사혁명이 나지 않았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때도 어떤 면에서 방첩대가 끝까지 막 가서 닥달을 하고 보고를 해서 했으면 뭐 잡아 들어버렸겠죠. 그러나 뭐 어떤 하늘의 뜻인지 모르지만 제가 뭐 그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쿠데타 모의까지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국군 기무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군 보안사 시절이 들어오죠. 박정희 대통령 때 국군 보안사 해서 그 당시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관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 18년 동안 이 대한민국의 곳곳을 바로 세우고 부정부패를 제거하고 공직자들 기강을 바로 세우고 하는데 정보 수집을 해서 역할을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이 그래도 부패하지 그렇게 심각하게 부패하지 않았고 특히 우리 군은 깨끗하게 전력증강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군 보안사 시절에 저는 그 시절에 10년간 근무를 했는데 정말 사령부의 핵심 간부들 야전에서 뛰고 있는 핵심 간부들은요.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 우리를 파괴하는 북한 간첩이 어디 있는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찾아다녔고 대한민국의 부정부패가 어디 있는지 찾아다녔고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나 아이디어가 어디 있는지 찾아다녀서 그걸 제공을 하고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군 부정부패 지휘관의 독당 전해 또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군 건설 이런 일을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했습니다. 아침 새벽에 출근해서 밤 10시 넘게 퇴근을 했습니다. 제가 소령대 전방대위 반장을 끝내고 소령대 사령부 와서 보안처 기획반장을 하는데 많은 선후배 동료들이 밤 10시 11시 넘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퇴근을 해서 소원이 잠 좀 푹 한번 자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물론 전두환 대통령 등장하면서 그 정치 소용돌이 속에서 국군 보안사 하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또 국군 보안사의 등에업은 그 못된 부대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령부 감찰실에서는 그런 못된 부대원들을 찾아내서 그 처벌하고 기강 잡는데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눈에 띄신 것은 그렇지 않았죠. 물론 정치적인 박해와 탄압 그 과정에서 정치인들로부터는 많은 배척도 비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간첩을 잡아내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우리 군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정보 수집 활동과 지원 활동을 한 기관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김영삼 문민정부 들어와서 결국은 국군 기무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문제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기무사를 해산시키고 완전 재편을 해버렸는데 다시 재창설을 했죠. 그러면서 역대 사령관 사진들을 전부 쇠절을 시켜버렸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정말 너무나 참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국군 보안사, 특무부대, 기무사가 정말 그 면면이 이어오면서도 사령부 이름은 바뀌고 그때그때마다 나름대로의 재창설을 하다시피 한 재편을 해오면서도 초대 김창룡 사령관부터 시작해서 제가 37대 사령관이었는데 이 사령관들 사진은 다 유지를 했습니다. 물론 김재규 사령관은 국가 원수를 시해한 장본이기 때문에 거기는 덮어놔 버렸어요. 공개를 하지 않고 내려놨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다 쇠절을 시키고 재창설을 했다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새로 창설된 부대가 북한 간첩 잡아내고 우리 군 부정부패를 막고 우리 군의 인사준행이나 독주를 견제하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저는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국군 기무사가 그런 기관은 아니었어요. 관련해서 우리 이재수 사령관의 그 죽음에 대해서는 정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왜 세월호는 그 민간인 활동 현장인데 그게 기무사가 활동관을 넣어서 관여를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민간 첩보 수집을 활동을 불법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팽목항 현장에는 민간인 군, 검찰, 민간인 기관과 민간인만 가 있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우리 군 장비와 군 장병들이 현장에 나가서 구조활동, 지원활동을 했습니다. 군이 가 있고 군 장비가 가 있는 현장에는 반드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가 있습니다. 또 국가원수가 방문하는 곳에는 거기에 군 장병과 군 장비가 가 있는 곳에는 경호 경비 활동을 국군 기무사가 합니다. 사전에 가서 보안 조치도 하고 대통령 신변 보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정보 수집 활동이 그는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늘 말씀드리면은 남과 북이 북한 공산주의 집단하고 대치돼서 통일 체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위 현장, 우리의 산업 현장, 우리 모든 문제 현장에는 반드시 북한 간첩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현장에는 우리 군 정보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국정원도 가서 활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활동하면서 우리 군이 뭘 지원해야 되는지, 저 아픈 자식을 잃고 울부짖는 아픈 저 학부모들을 위해서 우리 국가가, 우리 군이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하는 애로사항도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불순분자의 접촉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충실한 국군 기무사령부의 창설법에 의해서 임무 기능에 따라서 이재수 사령관은 충실한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한 요인이 되다 보니까 그 연계해서 이재수 사령관뿐만 아니라 참모장, 그 현장 지휘했던 많은 활동가들과 책임 부대장들이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문책을 당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재수 사령관은 내 하나 죽음으로써 부하들 책임은 내가 모든 거 다 책임지고 가겠다. 그분이 남긴 말 유서에 책임은 나에게, 공은 부하에게라는 정말 제대로 된 군인이라면은, 제대로 된 지휘관이라면은 신념하는 이 문구를 남기고 간 걸 보고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정말 이재수 사령관은 살신성인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재수 사령관의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이 자유대한민국을 확고하게 지키고 대한민국 법과 정의를 지키는데 함께 해줬으면 합니다.